안녕하세요. 이성미 강사입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토커. 자, 10번째 주제가 남았네요. 마지막 시간이네요. 컨테이너 빌드에서 운영까지,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컨테이너 빌드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빌드에서 운영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빌드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뽑은 질문 3가지예요. 도커 컴포즈가 뭐예요? 라는 질문 안에서 제가 도커 컴포즈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도커 컴포즈로 컨테이너 실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안에서는 당연히 실행할 수 있죠. 근데 이 안에서 저는 도커 컴포즈가 지원하는 문법이 있어요. 그 문법, 야물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문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3번째로 빌드에서 운영까지 알려주세요 라는 주제 안에서는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빌드에서 운영까지 해보는 몇 가지 에그젬플의 내용을 또 보고요. 어떤 형태로 실행되는지 그 순서 또한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커 컴포즈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운데 문어 그림 보이시나요? 이 문어가 도커 컴포즈의 CI거든요. 이 문어가 지금 보면 어떤 컨테이너는 들고 있죠. 3개 컨테이너는 들고 있고 어떤 컨테이너는 바닥에 떨어져 있네요. 바로 제가 도커 컴포즈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커 컴포즈야, 이 컨테이너는 이렇게, 저 컨테이너는 저렇게, 그 컨테이너는 그렇게 해서 너가 좀 실행해 줄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커 컴포즈가 저를 대신에 이 컨테이너를 실행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도커 명령어로 이러한 형태의 명령을 실행했었어요. 도커 run 다음에 name, C1이라는 컨테이너를 하나 실행해 주는데요. 컨테이너 이미지는 CentOS를 실행해 주세요. 엔진X를 실행해 주세요. 그런데 포트는 어떻게 해주세요? 80 포트를 80 포트로 포트 포워딩 해주세요. 그리고 볼륨 마운트는 어떻게 해주세요? 웹 데이터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베리어블 따따따 디렉토리로 마운트해서 실행해 주세요. 이런 형태로 컨테이너를 실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는 이렇게, 저 컨테이너는 저렇게.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추가적인 옵션들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그냥 도커 커맨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만드냐면 바로 이러한 야물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웹이라는 거, 레디스라는 거, 컨테이너 이미지 이름 또는 컨테이너 빌드, 추가하고 싶은 볼륨이라든지 링크스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미리 야물 형태로 만들어요. 어떻게? 이 컨테이너는 이렇게 실행하세요. 저 컨테이너는 저렇게 실행하세요. 라는 구문들을 쏙쏙쏙 집어넣어서 하나의 야물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도커 컴포즈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 야물 파일을 기준으로 도커 컴포즈야 이렇게 실행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도커 컴포즈는 야물을 도커 명령어로 방금 전에 여러분 봤던 이 도커 명령어로 해석을 해서 저 대신에 도커 컨테이너를 운영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요, 도커 컴포즈는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커 컴포즈 ps, 바로 도커 ps라는 명령하고 아주 많이 비슷한데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실행됐던 컨테이너들의 상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한 번에 스탑시킬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제거시킬 수도 있고요. 로그를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도커 컴포즈 툴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도커 컴포즈는 뭡니까?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일괄적으로 정의하고 또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물 파일을 이용해서 도커 컴포즈와 대화하는 거예요. 문어의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야물 형태로 도커 컨테이너 어떻게 실행해주면 좋겠어? 라고 만들어서 도커 컴포즈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야물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빌드라든지 포트라든지 볼륨스라든지 링크스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문법들이 있죠. 그 문법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문법들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도커 컴포즈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도커 컴포즈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나요? 바로 문법에 맞춰서 도커 컴포즈가 이해할 수 있는 야물 파일을 만들어서 전달해주면 돼요. 그럼 그 야물 파일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생겼지?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야물 파일이
몇 가지 야물 파일 이그젠플이에요. 어디서 제공해 주냐면 dax.docker.com에서 도커 컴포즈 관련된 문서들을 도큐멘테이션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전이라는 게 있고 또 서비스즈라는 게 있죠. 서비스즈 안에는 DB가 있고요. 워드프레스가 있어요. 자, 이 DB라고 하는 서비스, 우리 보통 이걸 컨테이너 네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를 도커 컨테이너를 가지고 뭐 만약에 만든다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도커 런 명령 한 다음에 자, 네임은 뭐라고? DB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뭐가 됩니까? 바로 MySQL 5.7이네요. MySQL 5.7 버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줄 수가 있고 볼륨 마운트가 있네요. -v 옵션으로. 자, 저 이쪽으로 좀 보내서 해볼까요? -v 옵션으로 db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db 언더바 데이터를 어떻게 베리어블 안에 뭐 그냥 이렇게 짧게 쓰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안에 MySQL로 추가로 리스타트 정책은 어떻게 always로 뭐 그 다음에 -2에서 옵션이 아니라 environment 환경이죠. 자, 환경 변수를 정해줄 수도 있죠. MySQL 언더바 루트 언더바 패스워드 해서 뭐 some 뭐 word 패스워드 네, some word 뭐라고 했나요? press라고 돼 있네요. some word press. 자, 이런 형태로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컨테이너가 실행되죠. 그거를 도커 컴포즈로 표현하게 되면요, 이러한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형태로 조금 올려볼까요? 이런 형태로 하나의 DB 컨테이너, 하나의 워드프레스 컨테이너, 네, 그리고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에서 컨테이너 볼륨을 생성해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자, 이제 서비스즈 뭡니까? 제가 도커 컴포즈에게 실행을 요청한 컨테이너 서비스 목록을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컨테이너 이름 하나의 서비스라고 구분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야물을 만들어서 도커 컴포즈에게 요청하는 거죠. 컴포즈야 이렇게 실행해줘 라고요. 그러면은 도커 컴포즈는 DB라는 컨테이너를 실행해주고 워드프레스라는 컨테이너를 실행해주고 거기에 볼륨을 만들어서 연결까지 시켜주는 작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야물 파일이에요. 도커 컴포즈가 해석할 수 있는 야물 파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물 파일이 지금 버전이라는 게 있죠. 버전이 버전 2도 있고 버전 당연히 1도 있고요. 2도 있고 3도 있어요. 자, 버전 2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어떤 야물에서 쓸 수 있는 문법들이 있습니다. 문법들이 있고요. 버전 3에서 추가되거나 삭제된 문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항목을 쓰겠다. 그럼 적어도 버전은 몇부터? 버전 2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버전 3 또는 버전 3.9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커 컴포즈 관련된 문서에서는 각각의 버전별로 뭐가 추가됐고 뭐가 제거됐고 어떤 기능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간단한 문법 한번 봐볼까요? 제가 정리한 도커 컴포즈에서 야물 파일에서 쓸 수 있는 문법입니다. 버전 들어가죠? 서비스 들어가죠? 빌드는 컨테이너를 빌드할 때,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실행해줘 라고 요청할 때 씁니다. 커맨드는 이럴 때 쓰는 거 여러분. 제가 이미지에다 뭘 썼죠? 노드를 썼어요. 그런데 이 컨테이너를 그냥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이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실행해 주는데 좀 키워볼게요. 그냥 센토이스를 실행해 줄 수도 있죠. 만약에 그냥 센토이스를 실행하게 되면요. 빈 밑에 배시쉘이 PID 1번을 가지고 이 컨테이너가 동작을 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서브 커맨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빈 밑에 배시쉘 대신에 뭐가 실행됩니까? 호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커맨드가 프로세스 아이디 1번으로 동작되잖아요. 그것처럼요. 이 야물 파일에다가 나 추가로 이 커맨드 실행시켜줘. 요 컨테이너에다 요 커맨드 적용시켜줘 라는 거를 지정해 줄 때 바로 지금처럼 이미지 예를 들어 센토이스 커맨드 호스트 빈 밑에 호스트 네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노드 12 그리고 뭐 yan이라고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패키지 관리자거든요. 그래서 yan install, yan run db 라는 커맨드를 뭐 해줘? 이 컨테이너 러닝할 때 얘를 실행시켜줘 라고 추가 요청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뭘 하는 거죠? 바로
도커 컴포즈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포트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오픈하고 있는 포트 뭐랑 똑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P80에80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얘가 로컬호스트의 포트, 컨테이너 포트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로컬호스트 포트를 생략하게 되면은요, 랜덤 포트가 로컬호스트에 해당되고 컨테이너 80으로 포워딩 되죠. 그리고 IP 어드레스도 집어넣고 포트도 집어넣죠. 예를 들어서 이 IP에 80으로 들어오는 거는 컨테이너 80으로 뭐 할 거야? 전달해 줄게. 여기가 로컬호스트, 뒤쪽이 컨테이너. 이런 형태로 우리가 포트 포워딩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뭐 할 수도 있다고요? YAML 파일로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80 또는 8443, 443. 여기서 질문. 여러분, 로컬호스트의 포트가 뭐예요? 바로 요 8443. 여기서는요, 랜덤 포트가 되겠죠. 우리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야물 형태로 전환해 주는 것 뿐입니다. 자, 링크스.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연결시킬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컨테이너가 있고 B라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A라는 컨테이너는 B 컨테이너의 환경 변수라든지 호스트 네임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A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B 컨테이너를 링크시켜서 실행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거죠. 자, 익스포즈는요, 똑같이 포트 오픈해 주는 건데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컨테이너에게만 포트를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고요. 볼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볼륨 마운트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DB 데이터라고 하는 공간을 어디에다가 variable library MySQL 이 공간에다가 볼륨 마운트를 시켜주겠다라고 요청을 해주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호스트의 요 디렉토리와 컨테이너 이 호스트의 요 디렉토리와 컨테이너의 이 디렉토리 공간을 뭐 하겠다? 볼륨 마운트 해주겠다라는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죠.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뭐 해줄 수 있냐면 YAML 파일로 등록을 해줄 때 바로 볼륨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 바로 볼륨스에서 요 HTTP 볼륨스에서 베리어블 따따따 HTML이라고 하는 공간을 뭐 해주겠다? 볼륨 마운트 시켜주겠다라는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요. 실제로 이제 사용됐던 이그젬플을 가지고 볼륨을 보여드리면, 자, 볼륨이 정의가 되죠. DB 데이터라는 공간, 이 공간을 뭐 하겠다? 자, DB 데이터라고 하는 공간을 어디다가 베리어블 라이브러리 MySQL에다가 또 뭐 워드프레스를 어디다가 워드프레스라는 공간을 베리어블 따따따 HTML에다가 뭐 해주겠다? 볼륨 마운트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더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environment 앞서서 봤던 거죠? 컨테이너 실행해 줄 때 뭐 해주는 거죠? 바로 환경 변수 적용해 주는 거죠. 어떻게? 특히나 MySQL 같은 경우에는 MySQL 루트 패스워드에 대한 환경 변수를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YAML 파일에 도커 컴포즈에게 등록해 줄 때는 무엇을 해주냐면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environment, key, value, 변수명 데이터 여러 개 나열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동일한 형태가 들어있죠. 이런 형태로 환경 변수, 컨테이너 실행할 때 적용시켜주고 싶은 환경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environment라고 하는 구문을 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리스타트 정책이 있죠. 리스타트 정책은 no가 있고 always가 있고 on failure가 있죠, 여러분. 컨테이너 실행할 때 리스타트 정책을 기본값은 no로 되어 있는데 바꾸고 싶으면 always로 바꿀 거야. 그럼 항상 뭐 해주는 거죠? 컨테이너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꺼지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켜지게 되는 거죠. failure는요, 실패로 종료됐을 때만 뭐 하겠다? 실행되지 않았을 때, 실패됐을 때, 그럴 때만 다시 리스타트 시켜주겠다, 몇 회까지 해주겠다, 이러한 구문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문법이 있습니다. 자, dependency 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얘는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종속성을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이그젬플 보면 웹이라는 컨테이너가 있고 DB라는 컨테이너, 여기서는 그냥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 웹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DB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DB가 먼저 운영이 돼야지만 웹이 동작돼야 된다. 실행되는 순서가 필요한 거죠. DB가 먼저, 그리고 웹이 나중에. 그럴 때는 DB, 웹 있는데 여기에 dependency on이라고 해놓고 DB 먼저 실행한 다음에 이 웹을 실행해 주세요라고 실행 순서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종속적인데 이것들 먼저 실행해놓고 여러 개 쓸 수 있거든요. 배열 형태니까. DB 또는 Redis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놓고 얘네들부터 실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웹을 실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도커 컴포즈에 관련된 문법이고요. 그 문법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도커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도커 컴포즈에 대한 여러 가지 레퍼런스 구문들을 살펴보면요. 여기 안에서 첫 번째 항목에서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오면서 구문들이 쭉 들어갔는데 버전 3도 있고 버전 2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뭔가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정보들도 나오죠. 그래서 아래쪽에 조금 더 버전 2 탭을 클릭한 다음에 내리시면 여러 가지 빌드가 무엇인지 또는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도커 파일, 아규먼트, 커맨드 등등등에 대한 이그제플과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에 나 있는 어지간한 문서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컴포즈로 컨테이너 실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죠. 어땠어요? 이 문법들 앞서서 봤던 우리 도커 컴포즈 야물 문법을 이용해서 도커 컴포즈로 컨테이너 실행하는 거 가능했습니다. 어떤 순서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제 실제 도커 컴포즈로 컨테이너를 실행하려면 이 순서를 잘 맞추셔야 되거든요. 1단계 뭐부터 진행하나요? 도커 컴포즈가 사용한 서비스 디렉토리부터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서비스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어주는데 그 서비스 디렉토리의 이름은 여러분이 그냥 서비스가 금방 연상하기 좋은 형태의 이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서버라고 저는 만약에 이름을 붙였으면 해당하는 디렉토리에 이동합니다. 이게 1단계. 그 다음 2단계. 앞서 봤던 도커 컴포즈 문법에 맞춰서 뭐 해주는 거예요? 이 도커 컴포즈 파일을 직접 생성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버전 3의 서비스 웹, MySQL, 웹 서비스, 웹 컨테이너는 이런 형태를 실행해 주세요. MySQL은 이런 형태를 실행해 주세요. 라고 구문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 뭐 해주면 됩니까? 실제 도커 컴포즈 누굽니까? 문어에게 저희가 질문을 보내는 거죠. 도커 컴포즈야. 방금 전에 만들었던 도커 컴포즈 야물을 기준으로 뭐 해줘? 실행시켜줘. 그런데 대신 D 옵션을 써주면 백그라운드 모드로 실행시켜줘. 데모 모드입니다. 디태치 모드라고 우리 배웠죠? 자, 현재 이 도커 컴포즈에 의해서 동작되고 있는 컨테이너 상태 정보를 PS 보여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제가 도커 컴포즈 업이라고만 했지 그 뒤에다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그럼 항상 그 디렉토리, 어떤 디렉토리? 앞서 우리가 1단계에서 만들었던 디렉토리에 있는 도커 컴포즈 파일을 기준으로 컨테이너 하나, 컨테이너 2개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그 디렉토리에서 도커 컴포즈 PS를 했기 때문에 다른 디렉토리에서 실행됐던 컨테이너들 말고요. 현재 디렉토리에서 실행됐던 그 서비스 디렉토리에서 실행됐던 웹과 MySQL 정보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도커 컴포즈 스케일, MySQL이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는 개수를 몇 개로 늘려줘? 2개로 늘려줘. 3개로 늘려줘? 4개로 늘려줘. 얼마든지 여러분이 스케일 명령 이용해서 개수 조절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가능해요. 자, 그리고 도커 컴포즈 다운 해주면 stop이라는 커맨드가 있는데 stop이라는 커맨드는 컨테이너들을 뭐 해줘? 전부 종료, 스탑 시켜줘 라는 거고요. 다운은요, RM 명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서 동작됐던 2개의 이 컨테이너를 다운, 완전히 종료시켜줘 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 보세요. 첫 번째 디렉토리 생성하고 그 다음에 야물 파일 만들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도커 컴포즈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도커 컴포즈는 동작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도커 컴포즈로 컨테이너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또 볼까요? 도커 컴포즈 명령어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봤던 도커 컴포즈 업, 도커 컴포즈 스탑, 도커 컴포즈 스타트, 도커 컴포즈 PS 등등의 명령어들 있죠? 이 명령어들 쭉 보시면 비슷하죠? 뭐랑? 도커 명령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봤었습니다. 도커 컴포즈 업. 참고로 먼저 도커 컴포즈 config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도커 컴포즈의 야물 파일에 문법 체킹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문법 오류 없이 신텍스 오류 없이 잘 만들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쓰고요. 동작시켜 보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도커 컴포즈를 동작시켜주고 싶어요 할 때는 대시 옵션 -F 옵션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스케일 할 수가 있고요. 서비스 특정 컨테이너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전달하고 싶으면 도커 컴포즈 run 커맨드로 전달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 특정 컨테이너의 서비스 로그를 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전체적인 서비스들의 스탑, 스타트, 종료까지 이런 왼쪽 표에 있는 커맨드들을 도커 컴포즈에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자, 마지막 주제 봅시다. 세 번째 주제, 빌드에서 운영까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죠? 앞서 우리는 도커 컴포즈의 야물 파일을 구성까지 봤기 때문에 자, 1단계부터 볼게요. 단계 1. 네, 그냥 서비스 디렉토리 생성해 주는 건 똑같네요. 단계 2, 뭐 해줍니까?
도커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빌드를 하려면. 앞선 이그젬플에서는 뭘 했냐면 바로 실행만 했었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앞선 이그젬플에서는 그냥 제가 디렉토리 만들었고요. 서비스.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동작만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자, 그런 특징이었다면 지금의 경우는 뭐 하고 싶은 거죠? 컨테이너를 빌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디렉토리 만들고 컨테이너 빌드에 사용할 도커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해줍니까? 이 도커 파일을 컨테이너 빌드해 주세요라고 어떤 컨테이너 이름으로 서비스 네임이라고 하죠. 웹이라는 서비스 네임으로 방금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도커 파일을 기준으로 컨테이너 빌드 해주세요. 그러면 요 파란색 컨테이너가 바로 웹이라는 컨테이너고 요 도커 파일에 의해서 컨테이너가 빌드되는 거죠. 근데 언제 돼요? 도커 컴포즈 업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때 그때 빌드도 누가 도커 컴포즈가 저 대신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동작시킬 때 몇 번 포트를 포워딩 시켜라? 5000번 포트를 포워딩 시켜라 라고 명령을 주는 거고요. 자, 레디스라는 커맨드는 그냥 단순하게 실행했네요. 그냥 레디스라는 이미지를 실행했습니다. 실행도 가능하고 컨테이너 빌드도 가능하고 빌드에서 뭐까지? 배포까지 가능하죠. 배포한 후에 뭐 할 수 있어요? 배포한 후에 스케일 명령으로 개수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바로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자, 이제 우리는 실습을 통해서 이 도커 컴포즈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